예, 안녕하세요. 네, 2023년 4월 27일 머니게임 녹화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새벽에 FOMC가 끝이 났습니다. FOMC가 끝이 났고, 시장이 예측한 대로 0.25bp 인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고, 선반영이 됐었던 것 같아요. 선반영이 돼서 비트코인이 이제 간단하게 차트를 보자고 하면은 FOMC 하를 하고, 오히려 2만 거의 9,700불까지 올라갔대요. 이제 여기가 이제 저항선을 맞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현재 29,000 중반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요. 아직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어요. 리테스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알트코인들 뭐 스텔라 루멘이나 솔라나 뭐 링크 뭐 알트코인들이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알트코인들이 올라가지고 있고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올라갔으면 좋겠고, 하지만 지금 이걸로 이제 다시 3만 불 간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어제 FOMC는 0.25bp로 마무리가 됐고요.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 주에 일정이 뭐가 되게 많아요. 이번 주 일정이 뭐가 많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그런 실적들 있잖아요. 뭐 아마존, 마스터카드 이런 것들 많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오늘이 뭐가 있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경제 캘린더를 보실 때는 investing.com에서 보시는 게 제일 편하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금리 결정은 발표가 났고요. 0.25bp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되게 많아요. 뭐 근원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있고, 뭐 GDP 뭐 이것저것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있고, 뭐가 많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뭔가 발표가 많기 때문에 계속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발표, 지수 발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들, 미국 이제 나스닥 대기업들에 대한 어떤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비트는 살펴봤고요. 자, 어제 이제 FOMC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FOMC는 그때 딱 나오는 금리가 뭐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뭐 0.25bp 예상했는데 갑자기 동결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0.5bp를 올린다 이런 변수가 나왔을 때는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만 예상한 대로 0.25bp가 나기 때문에 큰 변동성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예측대로 나왔을 때는 당장 이번에 나올 금리 인상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거 이제 9월이죠. 그때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살펴보셔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나오는 이제 그 인터뷰, 파월 의장이 한 1시간 가량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인터뷰 등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제 저도 그 인터뷰를 다 보고 잤는데, 사실 좀 뭐랄까, 이번에는 뭐 매파적이거나 비둘기적인 발언이라기보단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되게 흐지부지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흐지부지 애매모호하게 많이 했는데, 이제 한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얘기를 해보고 제가 좀 정리를 해왔고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0.25bp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선반영이 된 것 같고요. 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당장 0.25bp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FOMC를 예상해야 된다. 그 다음 시장 방향을 예상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파월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파월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은,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잠시만요. 그러니까 9월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 흐지부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질문 이제 뭐 추가 이제 금리 인상이 있을까 있냐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그 전 FOMC 인터뷰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올해 2회 정도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 올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안 올릴 수도 있고 올해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결 아니면 0.25bp 정도 한 번 더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파월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데이터를 볼 것이다. 데이터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리 인상 결정할 때 추가적인 기축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적절할 때마다 할 것이다. 근데 이제 뭐 그 이제 SEC가 얘기하는 SEC래. 어쨌든 파월이 얘기하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2%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좋게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보고서에 불과하다.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를 봐야 한다. 금리 인상 여부는 차기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FOMC 회의에서 데이터가 기대치에 부합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경제 전망도 그러한가. 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9월 회의까지 이제 8주가 남았다고 해요. 8주가 남았다고 하는데 계속 얘기하는 게 있고요. 데이터를 봐야 된다. 데이터를 봐야 한다. 네. 6월 CPI는 CPI 잘 나왔지만 단순 딱 하나의 지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 계속 데이터를 봐야 된다. 데이터 얘기만 하니까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되게 애매모호한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안 그래도 이제 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제가 봤을 때 중요한 질문. 그러니까 6월 CPI가 이제 괜찮게 나왔잖아요. 기자들이 질문한 겁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당신이 말한 대로 데이터에 따르면 동결하지 않고 인상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6월 CPI가 괜찮게 나왔는데 7월에 왜 금리 인상했냐 이걸 물어본 거죠.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통화 정책은 충분히 긴축적이고 노동시장은 건강하지만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 인플레이션 보고서, 그러니까 6월 CPI죠. 보고서가 예상보다 좋지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짝도가 얘기해. 그거 하나만으로 이제 뭐 정책적 시그널에 대해서 이제 뭐 인상을 한다, 뭐 동결한다는 거는 이제 좋지 않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됐다고 했었고요. 자, 그래서 되게 애매모호하게요. 이제 9월에는 뭐 데이터를 보고 하겠지만 인상을 할 수도 있고 동결할 수 있다. 근데 인하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인상을 할 수도 있고 동결할 수 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가지 좀 질문이 많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또 좀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될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지금 충분히 긴축적이라고 생각한다. 추가로 인상해야 되나?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코로나19 했었잖아요. 그냥 코로나19 관련된 상황이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아직 이게 코로나 사태에 의한 후폭풍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자기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했어요.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다섯 번째로는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인가 라고 봤을 때 파월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금리 인상은 충분히 적절했다. 더 데이터 수입되면 9월 회의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 이제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 이제 동결 인상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중요한 거죠. 금리 언제쯤 하락하냐? 금리 인하 시점. 여기서 이 질문이 나왔을 때 비트가 좀 하락을 했어요. 비트가 하락했냐? 왜? 뭔 얘기를 했냐면은 아직은 2025년 5년까지 전까지 이르지 않다고 본다. 이 말에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하락을 했고 비트도 하락을 했습니다. 2025년 3년, 앞으로도 3년이에요. 2023년까지 계산하면 2년 반인데 이 말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페드 직원들은 더 이상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뭐 또 여러 가지 질문도 있었는데 그 질문들 나머지는 좀 뭐 소소한 거, 어떤 기자는 웨이터 넥타이 색깔도 얘기를 했었고, 아무튼 FOMC 인터뷰 내용은 좀 이런 내용들이 큰 이슈였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애매모호한 질문, 그러니까 뭐 매파적으로 금리 인상 할 거야, 막 지금 뭘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애매모호해. 올릴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고, 하지만 금리 인하는 아직 시기상조다. 좀 내년은 최소 내년 돼야지, 뭐 2025년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매파적이지도 않았고 비둘기적이지도 않았었고요. 그냥 좀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시장이 예측한 대로 0.25bp가 올라감으로써 선반영 된 걸로 차트가 크게 나스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뭐 FOMC는 좀 이렇게 좀 재미없게 끝났어요. 재미없게 끝이 났고, 예, 이제 비트코인을 봐야 되는데, 정말 계속 얘기하지만 너무 봐야 될 게 많아요. 너무 봐야 될 게 많고, 어제도 그래서 새벽 5시인가 잔 것 같아요. 5시 반에 잔 것 같은데, 힘듭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중요한 발표도 있기 때문에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뭐 너무 이제 좀 중앙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이제 블록체인의 모토는 탈중앙화인데, 이제 정부, 미국이나 전 세계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뭔가 중앙화되고 있는 느낌? 이게 나스닥이랑 똑같이 따라가잖아요. 근데 뭐 가끔 디커플링이 있기도 하지만 따라가는 걸 보면은 규제가 생겨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떤 이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이 갖고 있던 최초의 모토, 어떤 탈중앙화에 대해서는 이제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좀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제 29,600불을 돌파를 해주는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원래 저번 주까지만 해도 제가 그렸던 차트에서는 뭐 29,000 여기 29,500이 이제 심리적인 이제 지지 저항선이 될 것 같았는데, 지금 어쨌든 똑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매주 월요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매주 월요일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매주 월요일 날은 왜냐면 시간봉, 주봉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9시 기준일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차트를 또 매주 그어보는 습관을 가져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일단 비트코인이 뭐 상방을 간다고 하면 29,500을 강하게 돌파해서 다시 3만 불을 진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진입을 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29,000을 깨지고 28,800 이 부분을 돌파를 시도할 것 같아요. 근데 28,800 깨지만 28,000 초반, 27,000 후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FOMC 이제 인터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도 녹화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